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점점점입니다. 자,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요.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체포가 됐다가 풀려나서 그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며칠 전에 자신의 아내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남성을 마주쳤는데 뭔가 자신을 그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일단 모른 척하고 주차장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틀 뒤에 재택근무 중이었던 그 여성의 남편이죠. 글 작성자가 현관문 벨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 남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뜸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다.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뭐 강모라라는 이름을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는 아래층 사는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집 앞을 서성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홍 기자. 그래서 진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그 다음 날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다가 20일 어제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날 새벽에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아래층에 살다가 직접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흉기를 양손에 들고 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 당시 글쓴이가 찾아왔었던 장면을 찍었다면서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요. 흉기를 칼을 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남성이 곧바로 체포가 됐고 일단 찾아와서 이렇게 흉기를 들고 계속해서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좀 이 상황을 도와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뉴스 보고 그 경남 진주 아파트 그 안인득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래층에 살던 안인득이 위층에 살던 여고생을 찾아가서 저런 짓을 벌이다 그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네.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거의 흡사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경찰이 돌려보내고 두고 보자라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경찰이 응급 입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지금 난동을 피웠는데 저거를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결국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조현병이 아마 있었던 걸로 추정돼서 우리는 어쩌지 못하니까 이제 돌려보내겠다.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경찰의 뭐 대응 능력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형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 생겨가지고 거기 안에 보면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방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기자, 지금 교수님께서도 약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냥 5시간만 데리고 있다가 그냥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네, 조사를 받고 일단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 작성자가 온라인에 자신들을 살려달라면서 글을 올렸던 겁니다. 이제 흉기를 들고 문도 막 차면서 협박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풀려났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참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렵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던 건데요. 이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었던 경찰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내보냈다고 하니 정말 믿을 곳이 없다.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 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1, 2주 동안의 심사기일이 필요하다,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방금 사진 보셨지만 지금 막 이렇게 막 흔드는데 눈앞에서 네. 이 1, 2주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거? 사실 이 제도나 규정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나 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이런 게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다 해주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본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사안에서도 1, 2주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그 사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와 심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도중에 그 중간 기간에 일이 생기면 이건 누가 책임지겠는가. 따라서 어떤 그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필요한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인득 사건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되게
부실하다가 벌어졌던 참사였습니다. 자, 결국 이제 심신미약을 뭐 등등을 이유로 석방이 됐다는 건데 지금 그 남자 지금 남성 어떤 조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풀려난 이유가 이제 불구속 그 입건된 이유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정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응급 입원을 하면 며칠 못하고 또 코로나 검사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한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남성이 다시 찾아가거나 이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이 위층에 살고 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병원을 입원하면서 한편으로 신고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하고요. 또 입원하기 전까지 신고자의 집 앞에 경찰을 배치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피해 주민이 오늘 또 무슨 추가로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홍 기자가 설명한 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그 협박을 했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인계를 해서 데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보호자가 직접 데려가서 뭐 이 피해자와 이제 가까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남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에서 몇 번이나 와서 이제 경호 용품을 줬고 또 이제 긴급 보호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 보호 요청을 받아줘서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협박을 했던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서 몇 달 입원할 수도 있지만 뭐 약 처방을 받고 바로 퇴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걱정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정했고요. 일단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아파트를 떠나겠지만 그때까지 이 남성과는 꼭 이 격리된 채로 좀 피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우리 이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결국 이사를 가신다잖아요. 네.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네, 우리나라는 참 그 피해자 보호가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응급 입원도 있고요, 행정 입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안인득 사건으로 인하여.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경찰에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문제는 집행에 지금 계속 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법은 있으되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 사실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요. 약물을 복용하면 또 증세가 현저히 완화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원이 급하다 이런 생각을 경찰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예. 문제는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이 사실은 저런 정신과 병력이 있으면서 이 지역사회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지침도 다 내려가 있어요, 현장에.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적용이 안 되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아마도 이게 완전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질환자 관련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뭘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면서 약을 딱 끊는 순간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가족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 건데 자, 그 짧게 말이죠, 변호사님. 네. 피해자 신변보호 같은 거 네.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 제도는 잘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법률적인 대응을 떠나서 또는 법률적인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이사를 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강 씨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참 피해망상, 조현병의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상담 등을 하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대면하다 보면 그렇군요. 누구나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